이제 SK하이닉스 ADR 상장주랑 지금 계리율이 거의 한 40% 가까이 됐었거든요. 그러면서 급격한 조정이 나왔어요. 조정이 나오고 나서 오늘 또 40조 자사주 매입이 발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, 그리고 계리율 40%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고 어떻게 하락을 했는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. 미국 상장된 ADR이랑 한국 상장된 SK하이닉스랑 괴리율을 나타낸 거예요. 차트를 보시면 잘 만들어놨죠? 40%예요, 40%. 괴리율이 40%라는 거는 국내 그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이랑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ADR이랑 가격이 30%, 40%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.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?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거죠. 여러분들 김프, 역프 아시잖아요.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. 김프가 붙었다는 건 국내 투자자들이 더 비싸게 산다. 프리미엄이 붙었다. 수요가 몰렸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. 그러면 ADR, SK하이닉스 살려는 수요가 더 몰렸구나. 40%가 붙었구나. 그렇게 보면 되겠죠. 자, 근데 괴리율이 40%를 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만큼 과열이 많이 붙었다는 얘기겠죠. SK하이닉스를 살려는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항상 40%가 넘었다. 그럼 그때 뭐가 터졌냐면 급락이 나왔어요. 가격이. 7월 15일 날 급락이 나왔거든요. 볼까요? 40%가 넘었는지. 쭉 올라갔을 때. 이때네요. 계율이 쭉 올라갔을 때. 이때 급락이 나왔고요. 7월 말에 또 나왔고요. 요때 나왔고요. 그러니까 지금 계율을 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을 때마다 급락이 나왔어요. 그리고 어제도 불과 오늘 아침에도 코스피 빠졌죠. 계율이 40%였어요. 8월 18, 19. 쭉 보이죠? 40, 41. 그럼 우리가 지금 ADR이랑 국내 보통주랑 괴리율 차이가 40% 이상 나면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죠. SK하이닉스가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. 조정 시그널일 수 있겠구나. 이거 우리가 메모를 해놓고 괴리율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죠. 앞으로도. 수요가 이렇게 많이 몰렸고 이렇게 인기가 많으면 반대 포지션에서 이렇게 또 청산이 날 수 있겠구나. 근데 이 괴리율이 지금 38%까지 쭉 떨어졌죠. 뭐 때문에 떨어졌을까? SK하이닉스가 40조 원. 자사주 취득. 소각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. 자, 제가 개인적으로 국내 주식을 좀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주주 환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. 양도소득세 때문에 주주 환원이 안 돼. 자기 아들내미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주가가 막 올라가.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올라가겠죠? 그럼 그동안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, 상장된 기업들은 아들내미한테 물려주려고 매출이 막 올라가고 실적이 좋더라도 그게 주가 반영이 안 돼요. 현금을 쟁여놓거나 혹은 배당을 줄 필요 없죠. 자사주 매입할 필요 없죠. 그러니까 주가를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든 행동들을 할 필요가 없어. 근데 그게 그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문제죠. 그래서 우리가 금융시장은 그 후진국이잖아요. 이러한 구조 때문에 제가 싫어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가 이번에 파격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. 40조 원 자사주 취득을 한다. 소각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. 얘기를 하죠. 이게 뭔 뜻이냐면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2,400만 주를. 그러니까 발행 주식의 약 3.3%를 자기네들이 사겠다는 겁니다. 소각시키겠다는 거죠. 그리고 취득 기간이 8월 20일부터 약 3개월, 11월 19일까지.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최대죠. 최대 규모. 최대 규모의 주주 환원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요거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거의 한 10%, 15% 가까이 뛰었죠. 지금. ADR도 그렇고. 재원은 충분한가 한번 볼게요. 지금 2분기 말 순현금이 70조 원이거든요. 충분해요. 40조 원, 충분하죠. 쉽게 말해서 메모리 반도체 판 거 주주들한테 환원해줄게, 나눠줄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죠. 이게 좀 유의미한 게 뭐냐면 오늘 코스피가 많이 밀렸거든요. 7천 찍었다가 지금 밀렸어. 이런 식으로 7천 찍었다가 7,170까지 갔다가 오늘 이렇게 밀렸는데 내일 아마 봐야겠지만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좀 이렇게 쭉 끌어올릴 수 있는 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. 요거 없었으면 증시 더 밀릴 수도 있어요. 제가 봤을 때는 5천대까지도 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. 그리고 요게 SK하이닉스 개인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건 뭔 뜻이냐면 해당 기업을 떠나서 지금 그 코스피의 전체 시가총액이 지금 50%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죠. 근데 그 중에 뭐 25%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25%를 담당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자사주를 매입하겠대. 주주 환원을 하겠대. 그럼 이게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코스피에 영향을 준다고요. 한국 증시에. 지금까지 한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이 좀 그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런 정책들. 주주 환원을 안 하고 배당을 안 주고 이런 것들 누가 삽니까?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업 대 기업으로 매출 얼마야? 얼마나 잘 팔고 잘 벌어? 하면은 한국 기업이 더 좋아요. 근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인정을 못 받아. 왜? 한국의 증시 이런 상황들 때문에. 근데 SK하이닉스가 첫 시작으로
나머지 다른 기업들도 연쇄 작용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다 해소될 수는 없지만 다 해소되려면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. 디스카운트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거죠. SK하이닉스가.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에도 영향을 끼친다고. 그리고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지금 자사주 매입한다는 게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지금 똑같은 기업이 이제 미국에 상장된 게 봅시다. 지금 보시면 샌디스크, 뭐 마이크론, SK하이닉스 이런 애들이랑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자사주 매입이 좀 파격적인 이유가 뭐냐면 FCF라고 잉여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해요. 남는 잉여현금 흐름. 그 잉여현금 흐름에서 얘네들이 이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50% 범위 내에서 하겠다.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. 그 말은 즉슨 1에서 50%만 사겠다는 거죠. 남는 현금에서. 근데 이번에 바뀐 게 최소 50% 이상이에요. 파격적인 거죠. 1에서 50인데 이번에는 50% 이상인 거야. 최소가 50인 거야. 과거에는 0에서 50%까지 해줄게. 근데 지금은 최소 50% 이상 줄게. 하한선이 50이 됐다는 거죠. 예전에는 상한선이 50이었다면 지금은 하한선이 50이었다는 거예요. 주주환원 엄청나게 해준다는 거죠.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자, 누가 더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해주냐 따져보는 겁니다.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140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봅시다. 얘네들이 아마 투자하는 금액 마이너스 하고 뭐 100%를 준다 그랬나? 뭐 그럴 겁니다. 그렇게 들어갈 거고 그리고 마이크론도 이젠 투자한 금액 제외하고 뭐 50%를 준다. 그래서 누가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해준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. 비교는 안 됩니다. 정확하게 비교는 안 되지만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됐다. 왜? 최소 50%고. 그리고 얘네들은 투자 금액을 뭐 제외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FCF에서 잉여현금 흐름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훨씬 더 많을 수 있다. 그래서 이번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집 결정이 굉장히 증시에도 영향을 크게 준다. 나쁘지 않다. 그냥 뭐 흔히 하는 우스갯소리로 야 SK하이닉스가 뭐 자사주 얼마나 매집하겠니? 뭐 한 주당 뭐 소주 반잔인가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. 한 주당.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바뀌었다. 그리고 여러분들 봅시다. 더 중요한 거 얘기 들어볼게요. 지금 보시면 하루에 40만 주를 순매수하겠다고 하거든요. 3개월 동안 하겠대요. 하루에 40만 주씩 매수를 하겠대. 그 말은 외국인 기관들이 던지더라도 한 3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하방을 막아줄 수 있는 지지선이 생겼다는 거죠. 이게 중요한 거예요. 누군가 하루에 40만 주씩 꾸준히 산다는 거잖아.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도를 하더라도 흡수를 한다는 거죠. 국민연금이 던지더라도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. 그게 3개월 동안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좀 부양을 해준다는 거죠.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그 국내 증시에 상장된 게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예요. 몇 년 동안 주주하단을 열심히 하고 나서 코스피가 오르지 않아요. 코스피는 제자리야. 근데 지 혼자 오르죠. 메리츠 금융지주. 이게 역사적인 사례라고.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도 코스피가 그냥 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움직이는 흐름 없을 때 혼자 올라갔다. 그럼 SK하이닉스도 메리츠 금융지주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가 꿈꿀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. 바로 정부가 도와줘야 됩니다. 정부가 좀 개혁적으로 나와서 좀 의지가 있고 바뀌어야 됩니다. 그거 아닌 이상은 쉽지 않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. 코리안 디스카운트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메모리 업체, 기업들 지금 뭐 샌디스크든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론이든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도 가만히 못 있어요, 여러분들. SK하이닉스 이렇게 들고 나오면 삼성전자도 해야 돼. 어쩔 수 없어. 조만간 나올 거예요, 삼성전자도. 그럼 이러한 움직임들이 야,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메모리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기존 사이클 산업에서 움직이면서 이제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주주원은 이렇게 되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? 또 무언가 이런 새로운 서사가 또 생성이 되는 거죠.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.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리바운딩 할 수 있는. 그래서 이번에 저는 SK하이닉스의 이런 자사주 매입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. 우리 코스피 전반적으로 영향에도 좀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이런 투심에도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줄 거다. 그래서 자,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한 가지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 한 가지 좀 팁으로 알 수 있으려면 미국 ADR주와 SK하이닉스 우리 국내 상장된 KLX 기반 요거의 계리율을 한번 살펴보자. 역사적으로 40%가 넘으면 큰
조정이 왔었다. 요때. 최근에도 조정이 왔어. 이게 또 40% 넘는다 그러면 과열됐구나. 조금 흔들릴 수 있겠구나. 요거 한 가지. 그리고 이번에 자사주 매입.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주중 환원 정책은 좋았다. 너무너무 베스트다. 앞으로 3개월, 8월 뭐 20일부터인가 뭐 그때부터 한다고 하죠. 거의 앞으로 3개월 동안에는 SK하이닉스의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는,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SK하이닉스가 안 빠진다,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.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역할, 하루에 40만 주씩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. 아시겠죠?